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관리 운영 직군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관리 운영 직군 사회를 공부하게 될 제 이름은 허용이라고 하고요. 첫 시간인데 바로 좀 이렇게 책 보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사회 과목에 대한 어떤 설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저랑 같이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건데요.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길면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혹시 책을 미리 좀 이렇게 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회 과목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이제 덜어는 전혀 이제 사회라는 과목이 되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들어본 과목이긴 한데 굉장히 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인이 돼서 이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은 또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또 새롭게 새록새록하게 또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해가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정치와 법과 정치. 과거에는 이제 법과 사회, 정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합쳐버렸죠.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면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사문, 사회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회문화. 자 그러면은요. 법과 정치는 법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정치라는 과목 두 개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고 어쨌든 이 안에 담고 있는 그 평가하고자 하는 그 영역 자체는 양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뭐 출제 비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쳐서 사회인 거지 뭐가 높은 건 사회고 또 아닌 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공부는 해야 돼요. 자, 경제는 이제 주로 원리를 많이 물어봐요. 원리. 그래서 뭐 경제활동의 원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컨대 뭐 수요라든가 공급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환율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원리가 반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교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역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가장 대표적인 뭐 수요, 공급, 환율, 국제무역 이와 같은 원리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뭐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치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에서 나오는 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에 대한 어떤 그 개념만 있으면 돼요. 그 이제 수에 대한 아주 기초 지식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산수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산수 지식과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뭘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사회문화는요, 사회와 문화, 그러니까 이제 사회현상 말 그대로 자연현상에 대비되는 사회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 사회학하는 사회현상. 그 다음에 문화현상 있죠. 문화. 그래서 이 문화는 이제 문화 인류학적인 이러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을 보다 좀 학문적,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이런 좀 학문적인 어떤 좀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해놨고요. 이 딱 보면은 되게 거창하죠. 사회현상, 문화현상. 그런데 굉장히 친숙합니다. 되게 친숙하고요. 용어가 아주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는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성인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아주 용이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문화에서는 자료해석 문제를 반영을 해요. 자료해석 문제. 물론 이 자료해석 경제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경제는 원래 원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사회문화는 변별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료해석 문제를 넣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표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분석. 표로 막 이렇게 수치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출제 비중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는 비등비등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뭐 가장 이제 정석은 8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 나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이고 아니면 여기서 10문제 나오고 나머지 반반 나올 때도 있고 요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출제 비중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요 교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에 대한 핵심을 좀 말씀드릴 건데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뭔가 이 교재는 좀 압축식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굉장히 압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압축식.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뼈대. 뼈다고요. 뼈대에 있는 거고 저랑 같이 살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 뼈대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그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돼주는 건데 뼈대를 완벽하게 100% 막 딸딸 외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시험을 풀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냐면 뼈대에다 살을 붙일 건데 여기다가 굉장히 그 많은 좀 필기를 할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많은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내용을 추가할 거고 저랑 뭐 보는 책이 같은 책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저는 책을 뜯어 갖고 다닌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수험생분들과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마치 과외를 하는 것처럼 어느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면 좋을지까지 지금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다 필기를 해주시고 요 여백에 여기 해주시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내용 추가할 것을 제가 다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 제가 이제 도저히 필기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간혹가다 어쩌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충 자료로 해갖고 보충 자료로 이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저랑 같이 강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추가하면은 어느 정도 이론이 완성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많이 유식해졌구나 라는 걸 박학다식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회 과목은 그래요. 자, 요게 끝나면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거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있습니다. 모의고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출제 경향과 공부 방법, 이제 교재 및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전혀 안 보고 강의를 보면서 책을 봤다가 나중에 복습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책 먼저 다 보고 뭐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해봤다 강의를 통해 갖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곱씹어가는 뭐 그런 것들은 자기 본인 스타일에 맞추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론은요, 일단은 뭐 앞에 책을 예습을 하시던 뭐 어떻게 하시던 그건 상관없고,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공부하시다가 뭐 물론 이제 필기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좀 멈춰놓고 이렇게 따라오시고 해야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제 필기할 때는 좀 잘 해주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기지는 말아주세요. 따로 연습장을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가급적이면 단권화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책에다가 저는 필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계속 또 앞으로 돌아가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필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일단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반복하는 이런 식의 학습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다 빼야 돼요. 온라인 강의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도를 쫙 나가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돌아와 보면 몰랐던 내용이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몰랐던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최소 한 2번, 3번 해주셔야 돼요. 2번, 3번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찝어갖고 이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개념을 난 다 암기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기가 계속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론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계속해서 숙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따로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학습을 해주셔야겠죠. 100번 읽어보던 100번을 써보던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시험 대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과목에 대한 설명, 출제 경향,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저희 수업 방법,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좀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우리 이제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는 본 강의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